자, 연월일 생년월일에 대한 부분까지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에서는 또 성별 부분하고요, 취미, 자기소개 이 부분을 추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생년월일 부분이잖아요. 생년월일 TR 부분요. 요거는 성명 TR 영역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생년월일은 소수가 기니까 TR 여기 마침 태그 TR 여기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TR은 테이블 로우잖아요. 새로 테이블 로우 하나를 추가할 거야. 성명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성명 대신에 성별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렇게 추가시켰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성별 그 다음에 성별 선택을 남자 여자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 if type equal text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동그라미 버튼 라디오 라디오 버튼 라디오 이렇게 네임값 성별 젠더라고 이렇게 할까요? 젠더. 그 다음에 얘는 required 속성을 안 합니다. required 속성 하지 않고요. if type equal radio, name equal gender 이렇게 돼 있는데 name의 선택값이 뭔데?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value 속성을 줘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select 할 때 select name equal 그 다음 옵션 태그 A의 value 값을 다 지정했지. 옵션 태그에서 value equal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이름값이 이거에 대해서 선택한 게 뭔데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value를 추가시켜가지고 value equal 한글로 입력해도 돼요. 먼저 남자면 여기다 남자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화면상에 표시될 문구로 남자 이렇게 하겠고요. 이게 TD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TD 내에 하나를 더 넣어야지. TD 내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input 요 부분은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고 밸류적인 부분만 남자가 아니고 이번엔 여자. 그 다음 화면상에 표시되어지는 문구 여자 이렇게요. 새로 하나를요 생년월일 밑에다가 TR, TD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별 성명행을 복사를 해서 수정했습니다. 성별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끔 남자나 여자 중에 하나 선택해.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선택 없이 전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택하지 않고도 전송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선택값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면 좀 낫겠지. 그러면 선택 안 하고 전송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버튼이 두 개, 동그라미 남자, 동그라미 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동그라미 버튼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하나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속성은 예를 들어 남자를 기본 선택값으로 하겠다 그러면 체크드 체크드 요렇게 해주면 체크드라고 하는 속성을 태그 내에 input 태그 내에다가 추가를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해당 이 폼 양식문이 뜰 때 기본적으로 이 남자 앞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이 선택된 상태로 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셀렉트 구문 같은 경우에 옵션 중에서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별도로 초기값을 선택을 안 해줘도 되긴 한데 중간 단에 있는 어떤 값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진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옵션 태그 내에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면 옵션 태그 내에 select 구문은
selected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그게 선택된 걸로 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고 포 반복문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할 거예요. 취미를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네. 성별 해당 tr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별 대신에 취미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취미 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type equal radio가 아니라 타입의 속성값을 체크박스 사각형 박스요. 사각형 박스 용도가 틀린 거예요. if 타입이 radio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뜨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해당 선택 항목 중에 한 개만요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라디오부터는 중복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체크박스는요 중복 선택이 돼요.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중 선택도 돼요. 예를 들어 선택 항목이 3개인데 3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네, 체크박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네임값은 여기 네임값은 체크박스는 그러면은 각각의 체크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라는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을 달리하는 게 맞아요. 달리하는 게 맞지만 실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배열로 사용하거든요. 배열로 우리가 배열 배웠잖아요. 배열 동일한 이름의 변수의 값을 여러 개를 할당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해당 변수명 뒤에 대괄호 꾸러미로 해서 인덱스 넘버 값이 0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 달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뭐 달러 eng 언더바 스코어 이퀄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레이 변수 이용해 가지고 값을 뭐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달러 eng 언더바 스코어라는 건 배열 변수로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어지고 해당 배열 변수는 끝에 대괄호 묶음으로 해서 숫자 값이 들어가지는데 0부터 들어가지죠. 자, 여기서는요. 네. 합의라고 이렇게 취미로 합의라고 주도록 하겠고요. 얘는 배열이야 라고 해서 뒤에다가 대괄호를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배열이야 라고 구분되게끔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지만 선택 항목이 가질 수 있는 값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값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배열로 처리할 거야. 그래서 이름값에다가 합의하고 난 다음에 대괄호 꾸러미를 추가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는 달리 하면 돼요. 밸류는 자, 일례로요. 네, 뭐 영화 감상 그러면 뭐 영화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영화 뭐 영화 보기 이렇게 뭐 영화 보기 그러면 요거는 체크드는 여기서는 하지 말고요. 네. 체크드 할 수도 있어요. 체크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보여줘. 화면상이 여기 영화 보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화면상에 출력되어지는 부분이고 여기 밸류에 있는 이 부분은 해당 이 그 취미라는 네임값 요 네임값으로 전송되어질 때 이게 변수고요. 그 다음에 전송되어지는 값 네 이렇게 됩니다. input type 있고 요거도 체크박스 체크박스 그 다음에 네임 있고 합의 대괄호 꾸러미 주고요. 밸류는 네, 일례로요. 뭐 축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축구.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 개 하려고 합니다. 3개.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우리 예제에서는 등산까지 해볼까요? 등산 이렇게 등산 여기다 등산 네 이렇게 취미 네 체크박스 하는 부분까지 네 추가시켰어요. 자 윗단에서요 input type radio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 나는 부분은 네임에 지정을 할 때 이런 값에다가 대괄호 꾸러미를 추가시켰네.
네, 요게 차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름값 자체가 라디오가 아니라 체크박스로 했고, 나머지는 구조가 위에 있는 요 라디오와 같아요, 그죠? 네, 체크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라디오는 반드시 한 개는 선택돼야 돼. 복수의 선택은 안 되고 한 개만. 그런 경우에는 체크드 요거. 근데 여기 체크박스도 체크드 속성을 줘도 되지만 체크드 주게 되면 선택된 상태로 뜨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해제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마지막 하나 네,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TRTD 부분을요.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 마지막은 여러 어떤 글자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자기소개라는 부분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기소개는 input 타입이 아닙니다. input 태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nput 태그 아니고요. input 태그 아니고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박스, 텍스트 에어리어. 네,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는 태그가 가질 수 있는 속성 값으로 해당 여기에 몇 글자 적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요. 예전에 저희가 테이블 할 때 테이블에 행을 합쳐 로우 스팬, 열을 합쳐 콜 스팬 이렇게 했잖아. 열적인 부분은 콜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 있는데, 콜스는 한 줄당 몇 글자 입력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50글자. 로스는 몇 행 입력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 5줄. 그 다음에 네임 속성 반드시 줘야 되고요. 여기에 뭘 입력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는요 필수적으로 같이 쌍을 이룹니다. 네,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쌍.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으로서 텍스트 에어리어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쪽에도 인풋 태그 인풋 타입 중에 텍스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입력할 때 보면 안내 어떤 문구요. 안내 문구. 직접 입력값이 아니라 안내 문구를 표시시킬 수 있는데, 그게 HTML5에 추가되어진 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스 홀더. 네, PL 입력하면 플레이스 홀더라고 뜨죠. 플레이스 홀더는 여기다가 안내 문구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안내 문구. 네, 지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줄바꿈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입력해주세요. 뭐 이렇게 본인 소개. 네, 이렇게 안내 문구를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속성으로 추가를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까지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결과치를 확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인되어집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간단한 자기소개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게 여기 안에 보이지만 커서를 찍으면 이 문구가 싹 사라져요. 이렇게 다른데 커서 위치시키면 이렇게 안내 문구가 보여요. 이 플레이스 홀더는 아이디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 입력란, 뭐 비밀번호 입력란 이런데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플레이스 홀더 편해졌죠. 네. HTML5로 넘어가면서 추가되어진 속성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회원가입 버튼, 여기다가 회원가입이라고 네 버튼 하나 추가시킬게요. 여기 마찬가지 이제 TR인데 얘는 TR 내에 TD가 두 개가 합쳐지게끔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뭐 TR, TD 뭐 이렇게 네. 이쪽 단에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 태그 TD는 있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TD가 두 개가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는 TD가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줄까요? 자, 마지막에요. TR 테이블 로그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 TD 부분에 안에 여기에
회원가입 버튼을 넣을 거예요. 버튼을 넣는데 TD 12개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TD 태그에 추가 속성으로 열을 합칠 거니까 컬이잖아요. 컬럼 스팬 콜스팬 COLSPAN 이꼴 몇 개? 두 개 열을 합쳐. 그래서 하나로만 하고 그 다음에 해당 TD에 여기다가 input type equal input type equal 제출 버튼 만들 거예요. 제출 버튼 submit. 그 다음에 표시되어지는 문구는 value. 표시 문구는 회원가입으로 이렇게 할게.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표 양식 만드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했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버튼에 수평 정렬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왼쪽에 회원가입이라고 버튼이 이렇게 위치할 건데, 해당 테이블 로 레이에 테이블 행 레이에 내용물이 가운데 정렬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TR에 적용해도 되고 TD에 적용해도 되는데, 여기는 뭐 TR 해볼까? TR에다가 수평 정렬 얼라인 equal center 이렇게요. 얼라인 equal center 이렇게 TR 로 안에 있는 행 안에 있는 내용물을 수평 정렬 가운데로 해.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현재 TD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해당 TD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질 거고, TD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두 개 이상의 해당 TD 내의 내용물이 TD별로 가운데 정렬될 겁니다. 네, 이대로 해서요 저장한 다음에 결과치를 확인해 보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폼 양식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위에 지금 현재 제목이 여기 이게 뭔지라는 부분을 표시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폼의 제목 부분을 h2 태그 사용해 가지고 여기 위에 바디 영역에 바디 태그에 여기다가 제목을 h2 이렇게 회원가입 폼 이렇게 할까요? 회원가입 폼이라고 h2 태그 추가를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폼 태그에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겠지. 폼 태그의 속성으로서요. 전송 방식 메서드의 기본값은 get이라고 했습니다. 네, get. 근데 get은 전송하는 폼 양식문에 폼 입력란에 입력한 값이 해당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란에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 가입 폼 양식문인데 아이디가 뭐고 비밀번호가 뭐고라는 게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POST로 바꿀 건데, 우선은 테스트 과정에서는 얘가 해당 그 입력란의 이름값과 입력값이 제대로 전송되는지라는 부분은 해당 확인을 해보는 게 낫죠. 네. 그래서 get으로 그냥 뒀고, 처리하는 페이지요. 액션 처리하는 페이지 지정해 줘야 되지. 액션 이퀄 멤버 이렇게 할까요? 멤버 리절트 이렇게 할까요? 네, 멤버 리절트 점 php 만들어줘야 될 대상 파일입니다. 멤버 리절트 점 php가 이 입력한 내용을 받아서 처리를 해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마무리됐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해서 폼 양식문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로요 해당 이 폼 양식문에 입력되어진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폼 result.php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